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남북 소통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여러분들 얼굴을 뵀으면 좀 더 말 자체로 제목이 소통이기 때문에 소통을 좀 같이 하면 너무 흥미롭고 유익한 교육이 됐을 건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인터넷 강의에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호흡하고 마주보고 웃고 있으면서 소통한다고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오늘 뵙는 줄 알고 제가 오늘 퀴즈를 가져왔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인터넷 공간에서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퀴즈 한번 좀 같이 해볼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네, 혹시 맞춰보신 분 있나요? 네, 사랑해. 네, 어떤 분이 이 정답을 열바다라고 열바다 이러더라고요. 네, 사랑해 합니다. 자, 그러면 더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그렇죠. 너만을 사랑해. 또 열받아.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저와 함께 같이 인사 좀 해볼까요? 예, 손바닥을 힘차게 격렬하게 옆으로 돌리면서 흔들어주면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오늘도 내 사랑 속에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순간은 나 자신이 사랑받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저의 강의를 함께 여러분들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 됐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북한 이탈 주민들과 같이 공부를 하시죠. 네, 그래서 다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16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대학교 시절도 끝나고 석박사 박사학위도 지내고 지금 나름대로 통일안보전략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15년간 강의 경력을 갖고 있어서 여러 지역들을 또 여러 기관 학교에 다양한 청중들을 만나면서 강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서 간단히 줄이겠고요. 오늘 교육 순서는 남북 소통 이야기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사회 통합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 탈북민 접촉 경험을 많이 가졌을 건데 통일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탈북민 접촉, 탈북민에 대한 어떤 친밀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 갈등이 엄청나게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탈북민 남북주민 갈등을 우리가 원인을 해결하고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남북주민 통일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출신 주민에게 느꼈던 나의 감정, 그리고 탈북민이라면 남한 출신 주민에게 느꼈던 나의 감정, 어떤 게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네. 이 키워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른 자신의 감정 키워드를 설명을 해주세요. 나는 왜 이 키워드를 골랐는지. 저는 이 키워드에서
음, 양가 감정이라는 키워드를 고르고 싶어요. 어, 제가 왜 이런 양가 감정의 키워드를 골랐을까? 오늘 저는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양가 감정이 둘 수밖에 없는 남북 주민의 그러한 우리의 지금의 사회통합의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른 키워드들도 저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나는 왜 이 키워드를 골랐고 내가 알고 있는 탈북민, 내가 알고 있는 북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갈등을 좁혀가면서 사회 통합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갈등 지수는 지금 OECD 국가별 사회 갈등 지수 등의 최하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갈등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82%를 차지를 했습니다. 빅데이터에 나타난 사회 갈등 양상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도에 52건의 어떤 빅데이터에 나타난 사회 갈등의 키워드를 보니까 순위가 상승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감정, 부부, 인생, 관계, 부모. 그리고 사라진 키워드도 있었습니다. 여기엔 제시하지 않았지만 결혼, 정책, 역사, 아버지, 이런 단어들이 조금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새로 진입한 키워드도 있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힘, 상처, 마음, 가치. 자, 우리가 이러한 빅데이터에 나타난 갈등의 주요 양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고민과 상처, 그리고 세상에 대한 좌절과 스트레스, 그리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 감정, 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그 개인의 영향, 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요즘에 나타난 감정, 힘, 목소리, 이런 키워드들이 새로 생겨났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같이 겪으면서 또 같이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말에 대해서, 자신의 대화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주요 어떤 계기를 겪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갈등의 얼굴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죠. 먼저 남자와 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 갔다 온 분들 계세요? 혹시 이런 경험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신가요? 너 군대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2년 동안 군대 갔다 왔으니까 너는 군대도 안 다녀왔잖아. 그러니까 너는 힘든 일도 못 하겠네. 이런 식의 발언. 그리고 워킹맘에 대해서도 다들 피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비난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죠. 너 감정적이야. 너 이성이 부족해. 결론은 뭘까요? 함께하면 우리가 손해야. 이러한 우리의 사회 속 얼굴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 대한 또 차별입니다. 이건 남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도 있어요. 북한에는 일명 항해복도는 물감자, 양강도에 무산이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는 뚝감자라고 해요. 감자는 사실은 양강도 쪽에 있는데 항해도 사람들은 물감자, 양강도 사람들은 뚝감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람을 비유해서 하는 말을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함경남도는 함흥이 주요 그 소재지잖아요. 삽살개, 얍살개,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함경북도 뭐 그런 두살, 두살이라는 거는 힘세다, 그리고 보통 아니다, 생활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그런 단어들을 쓰기도 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은 뭐 되게 뒤통수 친다, 교활하다, 그리고 사기성도 있다. 어떤 지역은 무뚝뚝하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주민 가족 다문화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큰일이죠. 네가 생김새가 달라서 넌 우리랑은 달라. 한국말도 서툴고 못하잖아. 그리고 예절도 모르잖아. 그리고 피부색이 검은 거 우리 별로야. 우리보다 못 사니까. 그래서 함께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두 가지 태도입니다. 외국인만 못하게 받는 이 태도 너무 서운해요 하는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 남한 예절을 모르잖아. 일도 서툴고 그리고 넌 전문직에 종사할 수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남한하고 북한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그냥 이미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책임하고 고집이 세고 직설적이고 대화가 안 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혹 경험을 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은 늘 억울해요라는 사람들이 가끔 많아요. 그리고 남한주민 청년들도 나도 힘들다고. 나도 지금 결혼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응? 우리에게도 기회조차도 없는데 우리가 왜 너네를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경쟁적인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갈등은 성장력의 기둥으로 본다면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다는 거죠. 사회통합이라는 건 정말 그 나라의 힘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통합이 안 되면 우리는 통합이 안 되면 통일도 할 수 없고 강한 어떤 대국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지장을 주기 때문이죠. 자, 서울대학교 통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기아는 탈북자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기아는 남한 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남한 주민에 대한 탈북민의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거 무려 87.1%. 그러나 그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남한 주민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이 생각하는 남한 사회에 대해서 물었더니 차별과 무시를 당했다. 이런 사람이 무려 18%, 조금 2014년도보다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10명의 2명은 남한 주민으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나 말투가 너무 달라요. 소통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남한 사람하고 말을 하는데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느라 북한 말을 꺼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지심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정확하게 말도 잘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살고 잘 적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걸 나만 못해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남한 주민들은 탈북민 존재에 대해서 자체가 싫다. 왜? 난 북한에 대해 자체가 싫으니까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남한 주민의 사회통합을 조회하는 4가지 갈등 유형 중에는 이렇게 크게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문화와 생활 방식의 차이, 사회제도와 시스템의 차이, 그리고 편견과 위축감에서 오는 갈등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집단 고유의 특성과 남한의 사회 문화의 다양성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등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문화 차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으로 보시고 한번 우리가 이것들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네모와 세모, 동그라미가 서로 통합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처럼 보일 겁니다. 함께 살려면 너도 동굴해져야 돼. 동그라미가 자기 위주의 동그라미로 되어달라고 강요를 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갈등을 빚다가 어느 정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왜 네모여야 되는지 알겠어. 내가 왜 세모여야 되는지 알겠어. 하지만 어떤 건 동그랗게도 되고 어떤 건 네모나게도 생각해보자 라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죠. 네모는 네모대로, 세모는 세모대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그러면 사회통합이란 뭘까요?
남한사회 속 탈북민이 남한사회 문화 가치 제도를 수용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남북 주민이 상호 조정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적응해 가는 것. 그리고 남한 주민은 탈북민의 본래 문화를 인정을 해주고 그러한 생활 방식을 유지는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존중하면서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사회통합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영상이 나오겠는지 모르겠는데 영상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탈북 5년차 정다운입니다. 5년 전 29이라는 늦은 나이에 대학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나이 어린 남한 학생들과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네. 특히 공동 과제를 할 때는 나이 많은 탈북민을 꺼려할까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팀으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드디어 과제 발표하는 날 저도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북한식 말투 때문에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좋은 모든 걸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발표자가 대표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였는데 불행히도 발표자의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준비를 밤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발표를 너무 이상하게 한 거야. 내가 해볼 걸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법인데? 너무 잘했어. 최고 최고. 오빠 완전 멋있던데요?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뭐 되게 건방지네. 되게 보태로운. 자자, 네. 우리 저 발표를 위해서 박수 박수. 아이 박수 치지 마요. 아이 그래. 아이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욕을 먹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칭찬이라뇨.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참다 못해 나선 거예요. 나서지 마요. 네네네 나선 거예요. 야,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오늘 발표 엉망진창이었어. 중요한 걸 다 빼먹었잖아. 시간도 널널했는데. 게다가 뭘 그렇게 중얼거리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리고 또 야, 그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칭찬하고 박수 쳤는데 제가 옆에 있었으면 말렸을 텐데. 네, 무엇이 잘못됐는지 네. 하나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젠 알겠지 싶어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속 시원하게 얘기했으니까 다른 친구들을 그쵸. 대신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표자는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다들 슬금슬금 저를 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죄인은 발표자가 아니라 발표자의 잘못을 지적한 바로 저였습니다. 아이고. 참. 이 상황이 뭔가 이렇게 막 그려지고 네. 충분히 있을 만한 끔찍한- 일이라고요? 그럼요. 왜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는 일단 그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매 주마다 생활통화하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생활 뭐요? 생활통화라고 네. 하는데. 네네. 그렇죠. 정성우 동무. 네, 신발. 동무는 오늘 왜 늦게 왔습니까? 동무가 이렇게 늦게 된 이유는 동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이고 빨리빨리 준비 안 하고 평소에 이렇게 느릿느릿한 습관 때문에 늦은 거 알겠습니까? 조직에 대한 입장과 관점이 확실히 쓰지 못했고. 아니, 그럼 웃어요? 지금 머리 들고 있습니까? 야, 이거 네, 지금 이거 이렇게 솔직히 한다고. 죄송한데 이거 대본에도 없고요. 이거 진심이죠. 제가 좀 늦었거든요 오늘. 정신 차려. 약간. 정신 차려. 예. 근데 그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했는데 이게 왜냐면 생활 통화다. 북한은 이 개인이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기분 나쁘더라도 빨리 깨우쳐서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조직이 중요하고 집단이 중요한 거니까. 저 친구 얼마나 상처를 받겠니? 그렇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나중에 되면 만에 하나 뭐가 잘못됐을 경우 조용히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라 가르쳐주지. 다이렉트로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이 친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좀 나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주면 깨닫고 고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사실은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저를 또다시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같은 조였던 학생 2명이 대화가 들렸어요. 발표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왜 나서고 난리래. 발표는 짜증나게. 진짜 발표하는 동안 나도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다운이 형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지 뭐. 그럼 너라도 편 좀 들어주지 그랬어.
아 그럼 발표하는 애가 뭐가 되냐 참. 근데 그 형도 참 눈치 없어. 누군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맞아. 눈치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지 참 걱정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성호 영상을 씨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막 네네네. 엄청 크게 웃었어요. 네, 저한테 뒤에, 다 진행 잘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뒤에 가가지고 야 정성호 하나도 안 웃기지 않냐?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제고요? 네. 와 오늘 많이 당하네. 우리는 그렇게 만약에 하면요 정말 그러거든요. 그래? 내가 그래 보이니? 아 그래? 일단 너 수신 차단할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러분 잘 보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 혹시 있을까요?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좀 참아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돌려 말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방식에서 오는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 핵가족화 도시화된 남한에서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데 북한은 그러한 어떤 프라이버시, 인격, 기분, 다 상대방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을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남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직설적으로 대놓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듣기에는 무슨 대화를 저렇게 해? 누군 말할 줄 몰라서 못 말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남한 주민과 그냥 솔직하게 직선적으로 말해야지 그것이 집단 의식에 이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 차이에서의 갈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남한에 왔더니 북한에서 들어본 말들이 못 들어본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보이죠? 카트. 저도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 손수레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리고 냅킨 이런 것들이 외래어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처음엔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고요. 나이프 이런 것들은 사실 칼이에요. 영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 나이프라고 쓸 경우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게 몰라서 그러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알아요. 그런데 그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어려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창문, 컴퓨터 영상, 창문, 모니터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태블릿 PC는 판형 컴퓨터, CCTV는 카메라 감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러한 또 못 들어본 말들 때문에 외래어로 어느 기관에 강의를 가거나 이런 감정 카드를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은 외래어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라고 이런 그 경험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강의를 같이 함께 들으면서 소통하는 기분으로 나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한번 그 갈등이 일어난 지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째서 갈등이 일어났지? 내가 몰라서 그랬나? 아니면 상대방이 더 몰라서 내가 오해를 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죠. 1년 채 안 된 탈북민이 어느 날 회사에 면접을 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10,000원이라는 글자에 무슨 엘리베이터가 10,000원씩이나 해. 굉장히 이제 호기심도 나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쳐다를 보고 계단 쪽으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10,000원이 아까운가 보다. 너무 비싸서. 그런데 내가 기다리는 어떤 체면도 있고 기분도 있고 한번 기다려서 이 비싼 엘리베이터 한번 타볼까 하고 탔대요. 탔는데 평양에는 저도 평양에 여러 번 가봤지만 옛날의 아파트들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뭐 장강거리, 뭐 과학자거리, 일도 서는 데는 거의 다 뭐 엘리베이터, 최신 엘리베이터들이 있거든요.
다 운전공들이 있습니다. 맨날 엘리베이터도 사실 운전공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공들이 있으니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타고 뭐 잘 가세요. 근데 왜 운전공들이 있을까? 뭐 90년대부터 그렇게 있었었는데요. 뭐 가다가 이제 정전이 확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는 뭐 지금도 있는 사람만 있고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공은 그러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벨을 찾았어요. 뭐 운전공이 없더래요. 그래서 비상벨을 딱 누르니까 아저씨가 나오더래요. 아저씨 제가 이 돈을 어디다 넣을지 몰라서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돈을 바닥에서 주웠어요 하더래요.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탄 값을 내려고요. 이랬더니 엘리베이터 탄 비용은 없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라고 전화를 뚝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을 너무 창피해서 집에 와서 친구에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런 게 아니라고 알려줘서 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모르는 일을 도움을 요청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105, 205, 305, 405, 뭐 1005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 부르잖아요. 북한에는 105번 이렇게 딱 부릅니다. 205번, 305번. 그래서 어떤 탈북민이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려고 어떤 이제 주민에게 기다리는 주민에게 105번 버스 어디서 타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호기심이 가득 찬 눈길로 쳐다보더래요.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나. 예.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이 분명히 여기서 기다리는 이유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릴 텐데 좀 더 친절하게 버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금방 배우고 익숙해지니까 너무 탈북민들을 당하지 마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인관계에는 불협화음이 있고 협화음이 있어요. 불협화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가 날려나? 이게 협화음이에요. 근데 불협화음 들어볼까요? 네, 이상하죠. 네. 이건 뭐냐면 불협화음은 서로의 어떤 얘기를 다르게 해석해서 듣는 거예요. 협화음은 즐겁고 재미나고 대화하는 기분이 드는데 불협화음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이고 뜻을 다르게 이해하면 어쩔 수 없는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오랜 분단으로 갈라진 언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게 글자가 조금 밀렸어요. 이롭다. 이롭다. 괜찮습니다를 북한에서 이롭다고 하죠. 근데 이게 굉장한 초보적인 대화의 어떤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괜찮습니다. 이롭습니다. 근데 이게 남한 주민들로 보는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자기가 익숙해진 말을 조금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굉장한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남한의 말을 우리가 좀 훈련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탈북민들에겐 중요하겠죠. 돼지다, 죽다예요. 근데 보통 함경북도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거 대줘주세요. 어머니 죽여주세요. 죽어주세요. 어머니 이거 대줘. 어머니 이거 대줘. 이렇게 하면 어머니 대줘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정말 쇼킹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정말 함경북도의 말 그리고 북한의 이런 사투리 그런 또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이 용어들은 우리 남한 주민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소통이 단절이 되는 초보적인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회통합이란 우리가 남북 주민의 갈등과 사회통합이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서로 다른 체제의 이질성하고 그리고 한쪽으로 보면 같은 민족, 같은 역사를 갖고 있어. 언어도 같아. 이런 것들이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별화되는 지점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합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통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차이 갈등의 원인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문화 차이 갈등이 그냥 빚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갈등이 빚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북민들 일을 하시는 거 보면은 한 직장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하시는 분을 많이 못 뵀어요. 사실 맞아요. 한 2년, 3년 하다 금방금방 간두거나 이렇게 또 전직이 잦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왜 그런 걸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급하게 막 아무 일이나 시작하다 보니까 또 다시 간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언제든지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좀 고용 조건이 안 좋은 회사를 다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소득 수준 역시 일반 그 남한 국민들에 비해서 많이 낮은 형편이죠. 경우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면 탈북민들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뭐 승진도 여자가 조금 더 안 되고 월급도 빨리 안 올라간다 이런 걸 가지고 유리천장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 탈북민들한테는 유리천장이 아니라 거의 비하장 천장이 이렇게 올라가 비하장. 있고 아니 망치를 까면 되지 깨면 되지 뭐. 쇠천장. 한 마리 깨든 깨면 되지 뭐. 아, 그렇군요. 해결됐습니다. 자, 한국 생활은 처음이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아직 젊은 나이니까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 생각하고 자격증을 따보자 결심했습니다. 아, 결심했군요. 네, 그래서 처음 딴 자격증이 요양보호사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격증을 딴 보람이 생겼습니다. 취업 공고가 나는데 마침 집 근처였어요. 네네. 소중한 자격증을 품에 안고 당당히 찾아갔습니다. 아우 참 잘 왔어요. 아우 근데 저희는요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우 이거 정말 어렵게 딴 자격증입니다. 이제 저한테 딱 맞는 일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좀 분위기 좋습니다. 네. 지금 자격증이 필요한데 자격증 따왔어요. 아 네. 그런데 제 자격증을 본 사장님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왜? 자격증과 저를 한참 동안 번갈아 보시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 참 죄송합니다. 여기서 일하는데 이 자격증은 필요 없어요. 아니 왜요? 여기는요 어린이집입니다. 아. 여기는 노인을 돌보는 요양시설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니까 이 자격증은 필요 없다고요. 아니 노인들을 잘 보는 사람이 당연히 아이들도 잘 볼 수 있는 거죠.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참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한 곳이라고요. 네.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그렇죠.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네. 내가 그래도 북한에서 하던 거를 살릴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한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좀 경험들을 쌓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무작정 그냥 컴퓨터 자격증 무슨 자격증 다 따야지 이런 그렇다고 거보다는 해서 그걸로 취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네네. 무슨 일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음.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생각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탈북민들은 가끔은 야 그냥 북한처럼 이렇게 동무는 여기 가서 일하시오. 동무는 여기 가시오. 이렇게 좀 배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가끔 그게 또 계세요. 몸에 배어 있으시니까. 예, 왜냐면 우리는 직접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지 않거든요.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말 그대로 딱 혼자 나왔을 때는 노래 그 자체. 난 누군가 지금 여긴 어딘가 이 모습이 된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듀스에.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굉장히 저는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너 하고 싶은 일이 뭐니?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걸 결정장애 현상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싶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젊은이들 속에서 결정장애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얘기 혹시 아시죠?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뭘 먹을 건지, 저녁은 뭘 먹을 건지, 일주일 뒤에 우리가 모임에서는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을 건지, 결혼, 이혼, 건강 모든 것을 우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너무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최첨단 시대 역설 같은 일이다 라고 진단하기도 하죠. 그런데 북한의 결정장애는 조금 우리나라 현상하고는 달라요. 물론 우리나라 청년들 속에서도 결정장애 현상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뭐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교사가 북한에서 고등학교에서 엄청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 교사가 와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 와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녔다는 그 학교는 인정해주고 스펙은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한의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려고 할 때 거기에 부딪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보시는 것처럼 교육 과목 내용 영어들이 엄청 다르니까 내가 힘들어서라도 그냥 다시 대학을 다니고 다시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교사 경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허탈해하고 여기에서 나는 정말 한심한 사람인가? 나 진짜 뭘 잘하지? 나 이런 거 잘했던 사람인데 난 너무 할 게 없어. 난 너무 못해. 이런 생각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저는 법가제도에서 사회적 가치를 알지 못하면서 오는 갈등으로 가장 중요한 건 탈북민이라서가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종에 이제 영상처럼 종사했을 때 고객과의 안전, 내가 얼마나 고객에게 서비스의 질을 전달할 수 있고 고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그런 데서 문제가 없을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배워야 되겠다는 막 의욕이 들고 정말 이 부딪히는 갈등이 내가 한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 주민도 굉장히 모르는 게 많은데 나만 모르는 게 난 모르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자신감 있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이제부터 보면서 본인이 알고 있던 북한, 내가 알아야 될 북한이 혹시 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사회에는 집단주의 의식을 가진 사회 대가정론의 그런 강조하는 북한입니다. 지도자는 아버지, 그리고 당은 어머니, 대중은 자녀, 이러한 어떤 대가정론을 강조를 하는 북한이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기본 특징이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를 지지하고 있고 수령주의의 어떤 통치를 하고 있고 집단주의, 당의 공식 이념이 집단주의니까 그것대로 생활해야 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현상을 우리가 단연적으로 이런 북한이야 라고 볼 수 없는 또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뭐냐면 북한 주민의 삶의 방식의 변화 때문입니다. 자,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90년대 중반에 경제난과 식량난이 쓰나미처럼 겹쳤을 때 주민들의 장마당이 생기고 시장 활동이 생기고 암시장이 생기고 어떤 교환의 느낌, 그러니까 교환이란 게 뇌물을 교환하고 돈을 교환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권력과 힘이 오가고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가 되면서 삶의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이 과정을 크게 저는 경제적 변화, 문화적 변화, 가치관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이 어느 당이 제일 중요하냐? 북한 사람들이 노동당이라고 흔히 말했을 거예요. 지금은 장마당이 중요하다. 그만큼 먹는 문제가 중요하면서 가치관 변화, 문화적 변화도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럼 경제적 변화를 우리 한번 볼 거예요. 북한의 경제를 이해하는 근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법적 사적 경제활동, 사적이 들어갑니다. 이 개인의 경제활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불법적 사적 경제활동입니다. 자, 합법적 사적 경제활동은 여러분이 8.3 운동이라는 말 혹시나 북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는 김정일이 1984년도에 인민소비재는 공장 기업소가 해결하세요. 그래서 공장 기업소들이 자체로 버리는 폐기물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소비품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왜 이게 합법적 사적 경제활동이라고 하냐. 83 인민소비품 생산소 조직이 처음엔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것이 진화가 되면서 지하 공장으로 지금 번졌다고 합니다. 자, 83 인민소비품 운동 조직에 들어가려면 보통 임금의 2배를 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노동자를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굉장히 지금 좋아진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합법이에요. 근데 불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간부들이 생산 그 요소 시장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원자재, 노동력 이런 그런 것들은 다 간부들이 해결해요. 그런데 간부들이 해결하려면 그것에 대한 운영은 누가 하냐? 주민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익은 어떻게 하냐? 공동 분배를 해서 네트워크 시장을 만들어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잘 들어가면 내가 일한 것만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경제활동이 된 거죠. 자, 그럼 불법적 사적 경제활동을 볼까요? 합법적 사적 경제활동은 아까처럼 토지가 있고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이 자, 다시 텃밭이 있고 부업밭이 있고 내가 종합시장 매대가 있고 이러면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불법적 사적 경제활동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조금 은폐된 재산권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를 한 지하공장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는 주택 매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서비스업 확산인데요.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간부들이 생산 요소 시장을 만듭니다. 사실 북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가 몇 개를 생산할 것인지를 계획을 주면 그걸 생산해서 국가에 제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뭐가 없어요? 공급과 시장,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되는 게 시장의 원칙이 아닌 국가가 통제하는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물품이 내가 필요해요 할 때는 그것들을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부조 현상으로 생기는 게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북한에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과정에 그래도 이게 돈주들이라는 이 서비스업 확산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국가가 100채를 지으세요. 집을 그렇게 이제 계획을 내립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국가가 원자재를 대야 되고 생산 인력을 대야 되고 그런 부속을 다 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국가가 다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계획은 세워놨지만 그래서 이게 누가 동원되냐? 돈주가 동원됩니다. 자, 그럼 돈주는 여기에 동원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책임진 이 기관에 명의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의를 등록하고 이 아까 말한 그 생산 요소 시장에 필요한 이 자재나 인력들을 다 누가가 되냐? 국가가 되는 것도 있지만 돈주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 이런 형편에 이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을 100채를 지어서 이따가 팔 때 국가에서 내가 이 살림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택 허 입사증은 주겠죠. 근데 그 입사증을 줬다고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가 개입하냐? 돈주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일명 북한에는 어떻게 내가 이만큼만한 돈을 돈주가 들였기 때문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를 할 때는 돈주의 어떤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시장의 어떤 그 부동산의 원리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법적인 계획경제 시장 안에 불법적인 어떤 시장이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체제 전환으로 되는 과정에 이런 사적 경제 파이가 커지는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말한
합법적 사적 경제 활동이 계획 경제 내의 합법적인 계획 경제 내 영역으로 이동해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불법적 사적 경제 활동의 파이가 계획 경제 내 불법적인 경제 활동, 계획 경제 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파이가 점점 커지면 시장이 확산이 되겠죠. 이런 구조에 지금 북한이 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문화적 분야를 보시겠습니다. 북한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유? 물론 없었죠. 부당한 것의 항의들도 일어나기 시작한 건 90년대 초반입니다. 가파르게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래서 북한 당국도 모든 구조에 긴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어떤 주민의 어떤 삶에 실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지까지 온다면 시장이 힘이 커지고 시장이 이기겠죠. 예. 그래서 이런 주민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주민의 의식 변화를 우리는 북한의 두 시선을 항상 보는 어떤 그런 경지가 필요하다. 북한에는 이렇게 신발도 없어서 누대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만화 캐릭터 유명한 미키마우스 이런 신발도 신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어떤 미피 우산도 쓰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 캐릭터 가방도 메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두 시선이 공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굉장히 어떤 예전에는 결혼관념이 그냥 군대 갔다 온 10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당에 입당하면 그런 남편감을 고르는 것 좀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너무 막 신나고 막 그냥 옆에 세워놔도 괜찮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압도적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전폭적인 투자를 합니다. 한국의 어머니들 못지않아요. 북한에서 가장 3대 가해가 유명하고 있는 건 영어, 피아노, 탁구입니다. 영어, 예. 나는 영어, I can speak English. 정말 4살짜리 배기 아이도 영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좀 과외도 형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직접 이번에 작년부터 방학의 숙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북한은 방학 기간에 아이들을 안 씌우거든요. 과제를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그 과제하기 때문에 놀지를 못해요. 근데 그 과제를 없애라. 대신에 그럼 아이들이 뭐 하냐? 활동을 하게 해라. 이게 김정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탁구도 김정은이가 이런 그 아이들이 방학 기간에도 엄청나게 자기 재능껏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보통 대학 입시를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입시 가해비가 월 $10,000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보통으로 우리가 영어를 뭐 아이들을 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배워준다면 월 $50는 기본입니다. $70, $100까지도 기본이다. 그리고 정말 수제 같은 어떤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피아노든 선풍금이든 뭐 기타든 바이올린이든 뭐 대표적으로 피아노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배우려면 1년에 $50,000 정도를 들여야 되죠. 북한 돈으로 말하면 4억 정도에 둔답니다. 정말 일반 노동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내가 정말 가난하다고만 생각하고, 북한은 어쩔 수 없어. 그냥 뭐 의견이 있어도 뭐 반항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북한의 아까 말한 돈주들, 조금 부를 이룩한 사람들이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면서 같이 상부상조를 하고 있을까? 내가 조금만 열심히 당이 하라는 대로 따르면
내가 국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가 국가 건설에 내가 있는 자본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분도 만들 수 있고 이익도 창출할 수 있어요. 상인의 입장에서 한번 볼 거예요. 상인이 조금 뭐 불평을 부리지 않고 내가 당을 이제 믿고 따르면 장마당에서 남들이 못 가진 매대도 어느 상인으로 보면 재산이거든요. 거기에서 돈도 벌 수 있고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권력의 힘과 어떤 주민들이 기대와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지금 장마당이다. 그래서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위법 활동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 이게 어느 때부터냐면 90년대 중반에 이게 다 경제난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경제난이 일어나면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힘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허락하는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진을 챙기고 그런 것들이 뇌물을 받고 이권에 개입하는 겁니다. 자, 요즘 북한의 주민들의 가치관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얼마나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자녀를 얼마나 더 손재간을 눌러서 재간을 배우고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게 북한 주민 엄마들의 이제 그 욕구입니다. 돈벌이, 자녀 교육,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까?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국가 건설에 투자를 해서 같이 상부상조해서 지분을 가질 수 있을까? 기업을 설립할까? 이런 욕구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개혁에 대한 주민의 욕구입니다. 아, 경제가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한다. 이건 뭐냐? 지도자의 불만을 예전에는 엄청 뭐 많이 하고 막 장마당에서도 뭐 대판 싸우고 이랬어요. 이제 그런 욕구들이 이제 조금 세련돼졌다고 할까요? 아, 지도자의 불만은 시장의 진정과 비례해요라는 욕구들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를 도입하자. 경제적 어려움은 당국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젊은 사람의 어떤 그 김정은의 기대를 한껏 어떤 그 자부심이 하락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기대를 늘 갖고 있다라는 심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인식은 아까 말한 대로 얼마나 주민이 그 원하는 그런 실리적 욕구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지거나 김정은이 시장에 지거나 이기거나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탈북민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겠나요? 북한 주민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을 모른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의 근태를 모른다, 약속을 모른다. 여러분, 이러한 복잡한 북한의 사회 구조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직장의 중요성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발전에 대해서 한국의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하고 도전하고 책임이 필수지만 북한 사람들은 그러한 선택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선택은 단연 어디서 배우고 있느냐?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힘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러한 집단주의 우식의 기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시장의 파이가 커가는 어떤 주민들의 가치관, 경제적, 문화적 가치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을 깊이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고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통일의 방향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 사람들이 혹시 탈북민에게 무심코 던진 말들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너 이런 거 먹어봤니? 너 탈북민처럼 안 생겼다. 야, 언제 남한 주민이 될 거야? 이게
남한 주민이 보기에는 호의적으로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호의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편했다면 상대방이 말을 잘못한 거겠죠. 그래서 항상 대화는 상대가 들었을 때 긍정적 자기 표상을 줄 수 있는, 형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북민의 경우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탈북민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나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그래서 좀 말을 내가 불편하게 들릴 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은 난 당신에게 너무 다가가고 싶고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난 너를 좀 더 알고 싶어라는 어떤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좀 더 넓게 마음을 열고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남한 주민들은 전체 탈북민들을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거. 그리고 어떤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북한에서 30년 세월을 살았는데, 40년 세월을 살았는데 내가 산 세월은 뭐야? 나 이거 다 부정당하는 거 아닐까? 예.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상대를 좀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키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여러분, 치갈, 예, 칙은 치갈,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에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칙은 오른쪽으로만 감고 있고 등나무는 왼쪽으로만 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늘 얽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게 이제 그 칙도 등나무에 의해서 압사될 때가 있겠지. 우리가 이걸 사람으로 바꿔서 말할게요. 내가 던지는 말이 상대방에게 압사되는 얘기다 한다면 그 사람은 말로도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소통이 단절이 되면 그 사람은 날개 축지가 축 늘어져서 날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서로 긍정적인 자기 표상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입구 옆에 벼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벼는 쌀이고 쌀은 밥입니다. 쌀로 밥을 지어서 먹어야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혼자 먹으면 소통이 될까요? 네, 안 되죠.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먹어야 소통이 된다. 이러면 입으로 쌀을 먹어야 소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탈북민들과 남한 주민들 같이 자주 만나서 밥을 같이 먹으십시오. 그러면서 많은 소통을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남북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첫걸음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다름의 차이를 그냥 인정하지 말고 북한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해보자. 그리고 정서가 공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존중하게 됩니다. 포용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갈등의 사례들은 모든 사람이 갈등이 아니다. 일반화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련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현장 교육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그래도 탈북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주는 교육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라는 탈북민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남한 주민들은 일방적인 교육보다 소통하면서 감정을 얘기를 하고 쓰고 발표하고 소통하고 이런 교육이 너무 좋았어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풀리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감정카드로 우리가 서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내 감정을 쏟아내고 좀 속에 긍정적인 자기 표상 이미지를 심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졌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마치고 끝마치겠습니다. 댄 귀투너가 세계 오지를 달 밝은 밤에 탐험가이고 그대는 탐험가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이 사람이 세계 생각하세요? 많은 지역들 중에서 5개 지역을 골랐는데 잠이 그 지역에 들면 일본에 그대는 제 섬을 무슨 찾아서 꿈 그런 꾸시나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깊은 밤에 물어봤답니다. 우리 생활에는 홀로 뭐가 깨어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는 눈물 흘린 적 없나요? 그들이 말하는 때로는 그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나를 만나 키가이를 마음에 품고 행복했나요? 사는 평범한 일상이라도 만족스럽고 나의 행복하게 되는 사랑은 그 키가이가 뭔가 믿나요? 우리 젊은 청년들로 말하면 좋아하는 것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다시 한번 좌절하고 힘에 부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목표 하나 이 키가 있음에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네스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평화도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빛이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여러 사람이 꾸는 꿈은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랑 많은 사람들과 좋은 꿈을 꾸셔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희망인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좋은 생각과 힘을 합쳐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혹시 재미있었다면 동그라미로 화면에다 비춰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끝나기를 고대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 뵈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괜찮았어?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재밌죠? 네, 아유. 이게 중요한 강의죠. 직접